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9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뭘 보고 뭘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일단 81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욕심 없어요. 요거 이제 세모인데, 거기 보면 이제 사용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이 삭도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경우 이 가공전선과 이 삭도 내지 삭도용 지주 간의 이격거리인데요. 요게 이제 원래 이제 특고압 가공전선의 그 삭도와 접근 교차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이제 35kV 이하일 땐 기본 2m고 절연전선 1이고 케이블이 0.5인데요. 뭐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절연전선 그 부분 때문에 좀 적인데 어쨌든 정답은 4번이에요. 요건 제가 이제 욕심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특고압 전기설비를 시설할 때 사용전압은 일반적인 경우 최대 이제 몇 볼트 이하인가 라고 하는데요. 자, 82번 요거는요 특고압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전압에 따른 옥내배선의 가능 공사다라고 해볼게요. 자, 전압에 따른 옥내배선의 가능 공사. 자, 첫 번째가 전압이 이제 고압이 되는 순간 많은 좀 제약이 있습니다. 무조건 애자 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는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압이 특고압이 되는 순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00kV 이하에서 가능하고 이때는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만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제 시험과는 연관성은 없는데요. 이 케이블 트레이는 35kV 이하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케이블 트레이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는 35kV 이하인데요. 그것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걸로 문제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에요. 1번. 자, 그 다음에 83번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로어 덕트 공사인데 요거는 이제 관이랑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접지를 합니다. 좀 기억을 하면서요. 내부 단면 이제 전선의 단면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플로어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하가 돼야 된다? 10스퀘어 이하가 되는 거죠. 관이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연선을 넣어야 되는데 단선의 경우 10스퀘어 이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플로어 덕트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 단선을 사용하여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 얼마가 된다? 전선의 단면적은 10스퀘어 이하가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 이제. 자, 뭐 접지한다 이런 거 따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84번이죠.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 장치를 그러니까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죠. 84번은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 생략 조건이에요. 예. 총 3가지 타입의 형태로서 이제 생략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이제 우리가 전동기가 과부하되는 되는 걸 막기 위해서 THR이나 그 다음에 EOCR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열동 계전기라고 하고요. 요거는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근데 얘를 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라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잘 물어봐요. 둘 다 단상인데 단상의 모터로서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전원측을 설치해서 그 전동기의 전원측에 시설하는 경우와 또 하나가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를 전동기의 그 전원측에 시설해서 보호하는 경우 이들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말이 없는 이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15에서 16으로 개정됐는데, 자,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조건을 제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전격 출력이 0.75, 그러니까 75kW인 전동, 안 돼. 0.2예요. 지금 해줘야지. 그쵸? 84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이나 그 다음에 3번, 4번 맞는 얘기죠. 3번, 4번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인데 3번이 이 얘기죠. 단상의 전동기로서 그 전원측 전류에 시설하는 배선용 차단기가 얼마? 20A 이하인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밑에 거가 요거 얘기예요. 단상의 전동기로서 그 전동기 전원측에 설치한 과전류 차단기 암페아 수가 16A 이하라면 생략할 수 있죠. 네.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85번 특고압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할 경우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했다면 이 이격거리를 얼마 이하로 볼 수 있는가? 자, 이건 지워보자. 자, 요거는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이제 약전선과의 이격거리를 말하죠. 요건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몇 번이냐면 85번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다 이런 얘기야. 전자를 기준 잡고 후자를 보면 좋습니다. 자, 전자는 뭐냐면 일단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 전선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0.15m 이상을 이격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고압 지중전선과 그 다음에 특고압 지중전선의 접근 시 최소 이격거리예요. 여기에 몇 배를 해준다? 2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가 된다? 0.3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중전선과 지중전선의 이격거리죠. 여기에 저희가 몇 배, 조 위에 계산한 값에 2배를 취해 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지중전선과 약전류 전선과의, 즉, 약전선과의 이격거리가 나와요. 자, 여기가 약이 되고요. 여기도 뭐가 된다? 약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단지 여기에다가 저압이 포함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저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은 요 값의 2배를 하면 얼마예요? 0.3m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특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 요 값의 2배 하면 얼마야? 0.6m지. 다만 네가 이렇게 이격시켜 주기가 어려우면 여기에다가 격벽을 설치하면 요거보다 줄일 수 있어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특고압 지중전선과 지금 약전류 전선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는 격벽을 설치했으니까 얼마보다 그 값이 작냐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0.6m가 되죠. 60cm. 요거 이하일 때 저희가 격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이 60cm 0.6m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86번 특고압 이 가공전선로의 양측에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예요. 86번은 철탑의 종류다. 이런 건 실기에서도 나오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거죠. 자, 첫 번째가 무슨 철탑? 직선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수평각도 몇 도? 3도 이하인 개소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각도형이 돼요. 각도형.
앵글 타워라고 하죠. 수평각도 몇 도? 3도를 초과하는 계수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3도에서 20도짜리가 있고 20도 초과하고 30도 이하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류형이에요. 인류형. 근데 걔네들이 시험에서 그렇게 안 나와. 인류형은 인류 또는 억류한다가 이제 포인트예요. 억류.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지지물이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에서 설치가 되는 지지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내장형이 돼요. 모르면 사실 내장형이야.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출제돼. 첫 번째가 경관에 차가 큰 곳이나, 두 번째가 요게 많이 나오죠. 요 놈이랑 요 놈. 1번이랑 2번이 많이 나와. 직선형 철탑이,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합니다. 네. 세 번째가 불평형 장력이 지나치게 가해진대요. 또는 불평균장 뭐 이런 얘기 나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강형. 요거는 종류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실기를 위해서 철탑의 종류 5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예요?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크다며 뭐예요? 내장탕이지 뭐야. 자, 이렇게. 그래서 86번은 정답이 몇 번이지? 1번. 이런 얘기죠. 그 다음 87번. 폭발성 또는 연소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중함을 설치할 경우 지중함의 크기는 얼마, 이제 몇 메타3승 이상의 것은 통풍장치라는 이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87번.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중해에 시설되는 지중함은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해요. 불필요해. 이게 필요하다고 나와요. 두 번째가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1m3승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1m3승 이상의 것은 이제 이 통풍장치 하나 이런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물이 고이 부분이라는 거. 예, 물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예, 그래서 87번은 요거 이제 크기 물어보면 그냥 1m3승 갑시다. 예, 요거 이제 굳이 통풍장치 이것까지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정답은 87번은 2번이에요. 그래서 한 번인가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위해서. 예. 자, 88번 요건 좀 제가 답으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혹여 우리 기술 기준에서 데시벨 물어보면 그냥 과감하게 마이너스 30 찍자. 우리 기술 기준에서 그냥 데시벨 물어보면 그냥 과감하게 얼마를 찍자? 마이너스 30dB.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이거 3번. 예. 이거 하나만 물어봐요. 그래서 고주파 이용 그 전기 설비의 장애 방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데시벨의 크기 물어보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자, 89번.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단위 보고 이제 답을 찾자고요. 전력용 코페시터의 그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 이제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제 이 콘덴서 이제 뱅크 용량을 물어보네요. 자, 지워보자. 자,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누구 보호장치? 조상설비의 보호장치. (89번) 네. 자, 첫 번째가요. 둘은 조건이 같아요. 만약에 조상설비의 종류로서 전력용 콘덴서나 내지 블로 리액터다 라고 하면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의 용량이 500 kVA 넘고요.
15,000 kVA 미만이라면 이들을 내부 고장이나 과전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하여야만 한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들의 용량이 15,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내부 고장과 과전류 여기에 플러스 누구까지 과전압에 대해서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누굴 물어봤냐면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 여기에다 누구까지 과전압까지 물어본 거고요. 얼마가 된다? 15,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89번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기조상기도 있습니다. 네, 동기조상기는 그 용량이 15,000 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에 대해서 이 동기조상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갖추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을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서 이제 작용이라는 말이 이제 딱 주어졌는데요. 이거는 제가 답으로 좀 이제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술 기준에서 작용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두 가지가 답이 되고요. 절대 이제 크로스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트가 돼야 돼요. 누유도작용. 지금 이 문제인데 지중전설로는 기설지중약전류전선에 대해서 누설전류에 의한 뭐가 된다? 유도작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유도작용 기억하고요. 또 하나가 정전자 유도작용. 자, 요거는 정전유도가 되고요. 전자유도가 돼요. 전력보안 통신선과 관련된 얘기고요. 정전유도, 전자유도.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몇 번이냐면 누유도작용, 짝이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누유도작용이랑 그 다음에 정전자 유도작용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심심치 않게 잘 나오니까 딱 보자마자 누유도작용이랑 정전자 유도작용 기억하자. 자, 91번 다음 중 전로에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 네, 좀 지워볼까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풀립니다. 어떤 식이든요, 우리가 접지의 목적이죠. 네, 접지의 목적은 일단은 뭐냐면 안전과 관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접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면 죄다 뭐가 된다? 안전과 관련이 없는 걸 말하죠. 네. 꼭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변압기에 이 중성점을 접지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 접지하는 거야 이거야. 근데 꼭 변압기 중성점 접지뿐만 아니라 다른 접지들도 죄다 뭐와 관련이 있다? 안전과 관련이 있죠. 대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선을 절약한다든지 이건 경제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내지 뭐 손실을 감소한다. 이것도 경제성이랑 관련이 있고요. 뭐 용량을 증대한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내지 뭐 전압 강화 경감 뭐 이런 아무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1번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죠. 이건 안전과 관련이 있어. 두 번째 부하전류의 일부를 대지로 흐르게 함으로써 전선을 절약? 아니지. 지금 전선의 절약이랑 안전과는 관련이 없잖아.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고 이상전압 억제하고 대지전압 저하 이거를 외울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예.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92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안에 그 조상기의 수소에 그 순도가 몇 프로 이하로 저하한 경우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야만 하는가. 자, 92번은요. 92번은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 가지만 보면 돼. 첫 번째가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해요. 수소의 온도와 즉 이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누설된 수소를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해야 돼요. 이 수소가 좋은 점도 많지만 실제로는 취급에 유의해야 됩니다. 공기랑 일정 부분 만나면 폭발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 뭘 설치하라? 경보장치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아, 85% 이하 시에 경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줘라.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예.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저하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수소가 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죠. 이런 것도 꼭 맞춰야 되죠. 93번 가공전선로의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제 가공으로 케이블을 띄우는 건 무조건 조가용선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 자, 몇 페이지냐, 그러니까 몇 페이지래? 93번이죠. 가공 케이블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가공 케이블의 시설이다. 이건 조가용선의 시설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가공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케이블을 웬만하면 쓰지 않죠. 불리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선의 처짐의 정도가 커지죠. 그걸 고려해서요. 일단은 조가용선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케이블을 가선한 다음에요. 얘를 묶어줘요. 이런 식으로. 내지 요렇게 저희 감아주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조가용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케이블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가 행거로 지지한다 라고 나오면 행거로 지지 시에 그 지지점 간의 간격은 얼마? 0.5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50cm죠. 두 번째가 이 조가용선은 22스퀘어 이상의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을 사용해줘라 이거예요. 여기 피복이 없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굳이 피복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질 않는 그냥 지지하는 지지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강에다가 아연으로 도금을 해서요 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혹여 금속 테이프나 내지 뭐 철 바인드, 비닐 테이프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프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 금속 테이프나 철 바인드 지지 시 0.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다는 묶는 방법이 행거가 돼요. 요게 0.5가 되고요. 요런 식으로 강선을 요렇게 제가 이제 벤치로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요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거는 방식이에요. 철 바인드. 테이프로 휘감는 거. 요거 이제 요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죠. 0.2m 라는 얘기죠. 그래서 93번은 지금 옳지 않은 거죠. 1번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어요. 2번 아니야.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비닐 테이프로 30cm 이상 감는 게 아니지. 20cm 이하마다 지지해야지. 그 다음에 3번 맞아. 조가용선은 22스퀘어 이상의 아연 도금한 강연선을 쓰고요. 또 하나 이 조가용선은 접지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3종 접지 대상물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셔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93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에 94번.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버리고, 이 특수장소에 대한 그 기준인데요. 틀린 거는 사실은 2번이에요. 합성수지간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에 의해 교량 아랫면에 저압전선로에 이제 이 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속재 가요전선관도 시설이 가능해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어요. 요거는 제가 뭐 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흔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95번. 옥내에 시설하는 이제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고 1000V 이하의 그 관등회로의 배선은요. 95번도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관등회로가 400V 초과 1000V 이하면 애자공사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연속적으로 두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스트 문제가 되겠네요. 96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80A 퓨즈는 수평으로 붙일 경우 전격 전류의 1.6배의 전류가 통했을 때 몇 분 안에 용단되는가? 이게 사실은 개정이 많이 돼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요. 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모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개정이 돼갖고 제가 좀 저도 민망할 정도인데 그래도 했으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차피 피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96번인데요. 저압용 퓨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불용단. 그 다음에 용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외우실 때 좀 이렇게 좀 저처럼 좀 기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일 이제 이 중심에 63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작은 게 4A야. 여기서 4를 한 번 더 곱해봐. 16이죠. 근데 여기 얘가 그지같이 미만이에요. 그지 같으니까 밑에다가 공을 하나 붙여줘. 근데 왜 얘만 공을 붙여주냐 이거지. 얘를 두 개 붙여주는 거야 이거야. 400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여기가 쟤만 미만이에요. 아무튼 요 부분이 좀 그래. 400A를 초과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용단인데 일단 시간 먼저 하지 말고 불용단부터 가겠습니다. 용단되어서는 안 되는 전류죠. 자, 요게 1.5배, 요게 1.5배, 나머지 죄다 1.25배예요. 자, 용단인데요. 끊어져야만 하는 전류. 자, 요게 2.1배, 요게 1.9배, 나머지 죄다 1.6배예요. 이게 참 그래. 자, 시간인데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게 60분이에요. 63이니까. 이 위에는 다 60분이야. 자, 얘도 60분 하면 섭하잖아. 60분을 이제 2를 곱하는 거야. 또 이제 120분 하면 섭하잖아. 60을 또 이제 더해주는 거지. 180분이지. 60, 120, 180이 되겠죠. 예. 자, 지금 문제에서 어쨌든 표를 완성해 보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시간은 요 전류가 흘렀을 때 끊어져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 80A 퓨즈죠. 80A라는 건 뭐야? 여기가 63A 이하니까 여기에 해당하네. 그쵸? 63을 초과하면서 160 이하에 해당하고요. 문제는 뭐예요? 1.6배의 전류가. 그럼 여기네. 몇 분 이내에 용단돼야 돼요? 120분 이내.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라고?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세모친 내용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자, 먼저 몇 번이냐면 81번. 요거는 제가 욕심이 없어요. 이게 또 이제 1차 접근 상태에다가 이제
삭도 지주까지 나왔고 제가 이제 욕심 없고요. 자, 82번 특구와 목내 전기 설비죠.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의 가능 공사 꼭 해야 합니다. 83번 플로어 덕트 전선의 굵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접지한다 기억하자. 10스퀘어 이하고 접지한다. 자, 그 다음에 84번 무조건 해야 돼요.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조건이 있었죠. 세 가지 타입 꼭 기억하자. 85번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리고 약전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격거리 있었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86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죠. 그래서 철탑의 종류 역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87번 지중전선로의 지중함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87번 이제 지중전선의 그 지중함의 시설 기준. 자 88번 요건 답으로 좀 봅시다. 우리가 이제 기술 기준에서 데시벨 물어보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9번 전력용 커패시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보호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조상설비 보호장치 꼭 해야 되고요. 90번도 제가 좀 이제 테마를 좀 안 하고 이제 답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작용 나오면 무조건 누유도작용, 정전자 유도작용이 짝이 되면서 정답이 됩니다. 꼭 기억하자. 91번 접지의 종류인데요. 그러니까 접지의 종류가 이제 목적이죠. 항상 안전이에요. 어떤 것도 다 똑같아. 꼭 중성점 접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접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접지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안전과 거리가 먼 게 정답이죠. 자, 92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이제 시설 기준이죠. 역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93번 거기 보면 이제 이 가공 케이블의 시설 기준 조가용선에 대한 얘기죠. 역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 94번, 95번 욕심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96번 요거 이 저압용 퓨즈의 그 이제 이 전격이 있었죠. 요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게 이제 많이 개정이 됐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2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고요. 이제 외적으로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물러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